지하의 가장 큰 신비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된 페라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아래에는 골드러시 시대의 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간여행차가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 비밀들을 함께 밝혀봅시다. 1978년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아테네스 지역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마당을 파다가 플라스틱 층에 닿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거의 새 것 같은 초록색 페라리 다이노 246 GTS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들은 곧 차량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조사관들은 이 페라리가 1974년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로센도 크루즈라는 남성의 것으로 그의 아내를 위한 생일 선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차는 사라졌고 크루즈는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은 몇 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곧 반전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도난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크루즈는 차량이 도난당하고 묻히도록 정황을 조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한 후 차량을 숨겨진 곳에서 되찾을 계획이었으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우연히 그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묻힌 페라리는 교회의 잔디 아래에서 발견된 가장 이상한 자동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놀라운 발견이 현대 기계와는 관련이 없고 전설적인 도시 아래에 숨겨진 고대의 예배 장소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931년 로마의 서커스 맥시무스 근처에서 건설 작업 중에 근로자들은 미트라 신에게 바쳐진 매우 잘 보존된 지하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2세기에서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트레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5개의 평행한 방과 2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때 위의 서커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쪽 입구는 미트라의 수행자 카우츠와 카우테이푸스의 동상이 있는 2개의 니치가 있는 아트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부 깊숙한 곳에는 대리석 바닥에 4개의 방과 재정상을 위한 반원형 호태가 있는 중앙 성소가 있었습니다. 유물 중에서는 매우 세밀한 바위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미트라가 황소를 죽이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태양, 달, 그리고 까마귀와 같은 상징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패널에서는 그가 의식의 완성을 위해 죽은 황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미트라 신 숭배와 로마 시대의 신비 종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서커스 맥시무스의 미트레움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만 사이트의 섬세성으로 인해 방문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만약 로마의 사원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10억 년 된 암석에서 발견된 완벽한 호미 파인 구형 돌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연이 그들을 형성했을까요? 1970년대에 남아프리카의 노스웨스트 주 클레크스도르프 근처에서 광부들은 피로필라이트 암석 아래에 묻힌 이상한 구형 및 원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클러크스도프 구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모양에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완벽한 홈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암석은 30억 년 이상 된 것으로 날짜가 매겨져 있어 지구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하기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의 외관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며 외계 문명에 의해 생성된 가능성도 제기하고 이들을 부적절한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지능적인 설계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이 구체는 헤마타이트, 괴테나이트 또는 피라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대한 지질학적 시간 동안 고압하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사형과 동심원의 광물 성장 형태를 보였고 홈은 자연적인 풍화작용이나 퇴적층 형성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클러크스도프 구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것뿐 아니라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 발견이 신비로운 기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위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묻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전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철금속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1월 하이니히 괴링은 국가 전역과 점령지에서 금속 수집을 명령하는 법령을 발효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청동교회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점령된 폴란드에서 한 본당 신부는 교회의 도움으로 신성한 유물을 넘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150kg의 청동종을 제거한 후 이를 나치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 근처에 묻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종은 땅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교회 근처에서 유틸리티 파이프를 까는 작업자들이 오래 묻혀있던 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종의 전쟁 기간 동안의 기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지역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종은 역사적인 유물일 뿐만 아니라 조용한 저항, 신앙, 그리고 어두운 시기조차도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의 강력한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보존 행위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자연의 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화산 폭발이 도시를 마지막 순간에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정말로 지원해 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세기 79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로마 도시 폼페이를 재와 화쇄류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즉시 사망하였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도시는 15세기 이상 숨겨져 있다가 1594년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가 운하 건설 중에 이를 발견했습니다. 1748년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화산재가 건물, 벽화, 심지어는 시신들을 놀라운 상태로 보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 생활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1895년 빌라델라 피사네라에서 발견된 보스카라리 보물이었습니다. 묻힌 상자 안에는 100개 이상의 은그릇, 1000개 이상의 금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묘사한 스키타이 그릇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희귀한 발견은 나무제단과 가장 초기의 기독교 십자가 중 하나가 있는 초기 기독교 가정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희생자들의 석고 주형으로 그들의 표정과 의상을 놀라운 세부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폼페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2000년 가까이 묻혀있던 비밀들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가 가장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현대 도시들 아래의 터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며 때로는 영화 스크린과 바스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파리 아래에는 광범위한 지하 고뢰 및 터널 네트워크인 카타콤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트로카데로 근처에서 훈련 순찰 중이던 파리 경찰청의 경찰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중 출입 금지라는 표지를 만났지만 그런 작업이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계속 진입하자 그들은 터널 시스템 깊숙한 곳에 은밀한 영화관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장비, 그리고 돌로 새긴 좌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스피커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개가 짖는 소리가 기록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근처 방에서는 경찰들이 알코올, 요리용품, 그리고 3개의 작동 중인 전화선이 있는 바를 발견했으며 모두 지하 전선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선은 잘려 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으며 벽에는 우리의 행방을 찾지 마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불법으로 카타콤을 탐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양이 애호가들 같은 단체들이 배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의 깊숙이 숨겨진 완비된 비밀 영화관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탐험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떠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2016년 12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건설 작업 중 근로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떨어진 대규모 영국 블록버스터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로열 에어포스에 의해 떨어진 이 폭탄의 무게는 약 1.8톤이며 1.5km 반경 내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당국은 크리스마스 날에 대피를 계획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00명이 넘는 경찰관과 응급구조대원들이 빈센스 병원의 환자들과 아우크스부르크 대성당의 성직자를 포함한 5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폭발 지역 외부의 학교와 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장치를 성공적으로 해체했으며 주민들은 불과 2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작전은 전후 독일에서 가장 큰 대피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폭발하지 않은 탄약이 여전히 유럽 도시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엄연한 경고입니다. 공식적으로 거의 80년 전 끝난 갈등의 잠재적 위협입니다. 2003년 런던의 세인트 팬크라스 국제역 재개발 과정에서 근처의 세인트 제임스 묘지에서 무덤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상된 관 안에 인체 유골뿐만 아니라 북극에 서식하는 태평양 바다 코끼리의 거대한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인류학자는 이 뼈들을 동물학자에게 넘겼고 동물학자들은 그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매장지는 1822년과 1854년 사이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바다코끼리 옆에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1명은 두개골의 구멍을 뚫는 외과적 절차인 청개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조합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바다코끼리가 해부학 연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록에 따르면 1853년 영국의 해부학자인 리처드 오웬 경은 런던에서 바다코끼리의 해부를 수행했습니다. 이 공동 매장의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의학 연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한 세기가 넘도록 도시 아래에 잊혀져 있었으나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도시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금광시대의 유산이 문자 그대로 거리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현대 샌프란시스코 아래에는 19세기 배의 잔해가 거리와 마철로 아래에 묻혀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금광에 남긴 유산입니다. 모든 것은 1848년 1월 제임스 W. 마셔리 콜로마의 아메리칸 강 근처에 있는 서터밀에서 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1849년 말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착하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정착촌이 변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다를 통해 도착하여 재산을 찾기 위해 육지로 서둘러 나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만의 배를 버렸습니다. 일부 배는 해안으로 끌어올려져 재활용되었습니다. 애니아틱호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1851년대 화재 이후 더 많은 선박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양법에 따라 선주들은 잔해 아래의 땅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발전을 위해 만의 일부가 매립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이러한 잊혀진 배들은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트랜스베이 교통센터 건설 중 작업자들은 밀봉된 생강 맥주 병과 함께 포경선 리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메트로 노선의 일부는 그 60m 길이의 선체를 지나며 수천 명이 통근자 발 아래에 숨겨진 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금이나 유물을 찾기 위해 파지 않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960년대 소련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지구의 지각을 뚫으려는 시도로 코라 슈퍼딥 보어홀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콜라 반도로 27억 년 이상 된 안정적인 지질 형성인 발트쉴드의 일부입니다. 시추 작업은 1970년 5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까지 그들은 9,500m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지하열, 장비 고장, 굴착벽 붕괴 등이 진행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는 12,262m라는 기록적인 깊이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7.5마일 이상 내려간 것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수면보다 4km 더 깊은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에 종료되었으나 그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고대 플랑크톤 화석, 깊은 지하수, 그리고 과학적 모델에 도전하는 예상치 못한 열 수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콜라 슈퍼 딥 보어홀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 지점으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념비입니다.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얼음으로 덮인 대륙에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지하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 것인지 2024년 후반 영국 연구자들은 남극에서 고급 레이더 스캐닝을 이용해 지표면 100m 이상 아래에 묻힌 전체 도시와 같은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장소는 외진 빙하 동굴 안에 위치해 있어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탐사는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30m까지 솟아오른 돔, 아치 및 탑 같은 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러한 형상이 의도된 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중앙 광장에서 거리와 같은 배열이 발견되어 이것이 자연적인 이상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조물의 기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발굴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구조물이 인위적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우리가 지구의 깊은 과거와 기록된 역사 이전에 누가 얼어붙은 전선 위를 걸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재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얼음 도시가 인위적이거나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우리 이전에 무엇 또는 누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따라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24년 초 노스다코타의 광부들이 고대 강바닥에서 석탄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 화석화된 맘모스의 상아를 발견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중단되었고 고고학자들은 그 상아가 약 5만 년 전에 존재했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발굴된 결과 같은 맘모스의 갈비뼈, 어금니, 대퇴골 일부를 포함하여 20개의 추가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맘모스는 약 500만 년 전 처음 나타났으며 5천년에서 10,000년 사이에 멸종되었습니다. 코끼리의 거대한 초식성 친척인 맘모스는 최대 6m의 높이에 11톤까지 무게를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그들은 유라시아를 거쳐 약 15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마미아스를 여러 차례의 빙하기를 견디며 생존했지만 과학자들은 인간의 사냥이 그들의 멸종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노스다코타의 발견은 현재 주에서 발견된 가장 완전한 마미아스 골격으로 여겨지며 현대의 풍경 아래에 묻혀 있었던 빙하기 야생 생물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중부의 보 낙기방 국가공원에 숨겨진 센돈 동굴은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높이 200m, 너비 150m, 총 3,850만 입방미터가 넘습니다. 1991년 지역 주민 혹한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2009년에야 하워드 림버트가 이끄는 영국 동굴 연구협회의 팀이 동굴을 전면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독자적인 강과 미기후, 심지어 지하 정글이 있는 자급자족의 세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린이라고 불리는 무너진 천장 덕분에 햇빛과 수분이 내부에 도달하여 최대 70m 높이의 석순과 구름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3m 높이의 숲과 날아다니는 여우, 원숭이, 희귀한 새,
그리고 새로 발견된 식물과 균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 생물을 지원합니다. 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은 연간 500명이 방문자로 출입을 제한하여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지하 환경 중 하나라고 부르는 것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하 타임 캡슐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낙관적인 제스처가 장기 계획의 교훈이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1957년 오클라호마의 중백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펄사시는 버번 잔디밭 아래에 새로운 플리머스 벨베데레 스포츠 쿠페를 묻으며 타임캡슐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차는 크라이슬러의 플리머스 부서에서 기증한 것으로 2007년 펄사의 인구를 가장 잘 예측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얼롱사이드에는 기념품, 미국 국기, 신문, 담배 한 갑, 우표, 5갤런의 휘발유통도 함께 공인되었습니다. 또한 약 700달러의 가치가 있는 100달러 상금도 약속되었습니다. 이 금고는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하수가 스며들었습니다. 2007년에 캡슐이 열렸을 때 한때 청정했던 벨베데레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녹슬어 있었습니다. 대회 우승자인 레이몬드 험버트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그의 여동생인 마르지 존스턴이 미래에 전하는 메시지로서 상금을 수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잘 계획된 보존도 시간과 물에 의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인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르고 전쟁과 자연이 잊혀진 지하 세계의 기계들을 남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30년대에 얼어붙은 광산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2016년 벨기에의 56세 체육교사인 빈센트 미셸은 도시 탐험이라는 오랜 취미의 일환으로 프랑스 중부에 버려진 광산을 탐방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상적인 방문으로 시작된 여행은 곧 특별한 경험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깊숙한 곳, 좁은 터널을 지나 그는 수십 대의 빈티지 자동차가 부식된 채로 이열이 한 침묵 속에 줄지어 있는 광대한 공간을 발견했다. 이 차량들은 분해되고 부식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하 자동차 묘지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차량들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시트로엔과 푸조의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주민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군대에 의해 압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숨겼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에 습기 있는 환경이 자동차의 디티리어레이트를 초래했고 이들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다. 이 장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빈센트의 사진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했다. 비록 이 자동차들이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수십 년간 지표 아래 묻혀있던 전쟁의 역사의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다음 주제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